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리입니다. 12월 8일 남북예찬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현재 국내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일 겁니다. 지난 주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다시금 불씨가 지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 위원장과 북한 당국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반응이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과연 결단을 앞두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이다솜 리포터가 정리했습니다. 잔뜩 쌓인 신발을 보며 활짝 웃는 김정은 위원장. 구두 밑창 공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직접 신발 밑창도 붙여봅니다. 북한 매체가 지난 3일 김 위원장이 원산 구두 공장을 시찰했다며 공개한 모습입니다. 질 좋은 신발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흡족하고 기분이 좋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습니다. 지난 1일에는 김 위원장이 수산사업소를 현재 지도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약 2주간의 자맹 끝에 민생 행보였는데 이틀을 못 가 또다시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 5일 항일 빨치산 출신 군수 전문가 김철만의 장례식이 평양서 치러졌지만 장희 위원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행보는 지난 9월 남북 정상이 약속했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그리고 교착 상태인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이 지난 1일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한 직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2달 만에 다시 만난 한미 정상. 30분간 배석자 없는 회담에서 두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양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이나 2월 중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는 시기와 함께 장소도 3곳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정상회담 구상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성사될 경우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은 이 합의를 다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뤄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비핵화가 이뤄지면 충분한 상응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로 읽힙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것도 향후 있을 북미 대화를 고려해서일 거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 상태가 소강 상태에 있거나 미북 관계 상태가 소강 상태에 있는 것이 다 미국이 너무 좀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된 것을 좀 고려해서 미국이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특히 남북 대화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북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데 대한 부담을 덜게 된 청와대는 곧바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은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며 좀 더 지켜보자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사실상 김 위원장을 향해 연내 답방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북미 간 고위급 회담도 실무 협상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북한은 비핵화 일정표를, 미국은 제재 완화 일정표를 내놓지 않으며 시간만 지나고 있는 상황.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겁니다. 내년 1월 말 2월 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의 어떤 중재 역할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상의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서울을 방문한다는 것은 첫째, 지난번 9.19 평양 공동선언 내용을 이행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신뢰하고 또 비핵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까지는 기존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가 반드시 제재 완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다른 식의 상응 조치로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한다거나 축소하는 것도 일종의 상응 조치일 수가 있고, 또는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스포츠 교류라든지 예술단이 오간다든지 이런 비정치적인 교류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 선언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 10월 유럽 순방 당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겁니다.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보다 비핵화가 먼저라는 미국의 손을 들어주며 비핵화와 상응 조치 간 선후관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미 간 엇박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거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유럽에 갔을 적에 제재 해제를 좀 얘기했던 것은 아마 미국의 불편함을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다시 한미 공조를 강조함으로써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가고 남북관계 진전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재 지속에 미국이 확고한 목소리를 내고 여기에 한국이 동참하면서 북한이 그간 주장해온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의 맞교환은 미국이 수용할 뜻이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새 조건을 내걸지 아니면 버티기로 기싸움 국면을 이어갈지 선택에 직면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내민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카드는 김 위원장에겐 새롭게 풀어야 할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서울을 찾겠다던 김정은 위원장이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방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5%. 올해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자연재해까지 맞물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 들어 핵 경제 병진 노선까지 들어물리며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맞교환에 나선 것 치고는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남북 간 협력까지 제재에 막힌 상황에서 답방을 계기로 한 더 이상의 협력 논의도 한계가 있는 상황. 제재 해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을 움직이는데 서울 답방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으로 직행하는 게 나을지를 두고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 그리고 미국의 상응 조치 간에 어떤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보다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하는 데 있어서 그 성과 창출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바쁜 북한의 12월 일정과 촉박한 시간도 답방을 고심하게 할 요인입니다. 오는 17일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 7주기, 연말 총화와 신년사 준비 등 빡빡한 내부 일정도 고려하면 북한으로선 연말 대형 이벤트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추가적 언급을 이어가며 회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마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게 대표적입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 기대를 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hey have not lived up to the commitment so far. That's why I think the president thinks another summit is likely to be productive. 북한을 탓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정상 간의 담판,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공식 라인을 통한 실무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톱다운 협상은 차질 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북미 간 막부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앤드류 킴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극비 방한한 모습이 K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3-4명의 북측 인사들과 판문점에서 2시간가량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외무상관 공식 고위급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미국 CIA와 북측 간의 정보 라인이 가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 나아가 고위급 회담 개최 여부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만남이 꽉 막힌 북미 간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외무성과 미 국무부 당국자들의 협상은 이게 다 공식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부분을 양보하거나 또 안을 내놓으면 이것이 북한 또는 미국의 공식 입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번복하기가 어렵고요. 만약에 번복할 경우는 약속 위반이 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정보 라인을 통해서 이견을 조정하고 허심탄회한, 그리고 이 부분은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좀 초점이 둔 게 아닌가. 서울과 평양, 워싱턴을 돌고 돌던 한반도 비핵화 회담의 공이 다시 김정은 위원장의 손에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연내 서울 방문 여부도 결국 김 위원장 스스로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교착 상태가 길수록 회의론이 늘어가게 돼 있는 비핵화 협상. 남북미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어떤 방향이든 진전을 위한 발걸음이 필요한 때입니다.